네, 현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오프닝벨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증시 플러스로 장 초반 국내 증시 흐름 또 거래 동향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까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양선호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보통 미국 증시를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이 어느새 14,000을 돌파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작년에 10,000포인트를 넘어서 만스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벌써 40% 오른 거죠. 네, 지수가 40% 올랐다는 얘기는 정말 엄청나게 오른 건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는 그렇게까지 큰 바람이 좀 아직 안 들어와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아침에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왜 한국 증시는 지금 아직 그만한 상승을 아직 못하고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한국 경제가 다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패권 경제가 좀 껴있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여파들이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 큰 바람을 좀 불어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두 번째 요인으로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도 또 다시 봤더니 미국으로 또 지금 자꾸 네. 많이 이동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백신하고도 관계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백신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백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네네. 좀 그런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한국 경제가 빨리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조금 힘을 좀 덜 받고 있고 개인 매수도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정말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조, 2조 제가 주식을 조금 하면서 여태까지 봤던 숫자 중에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4조 막 이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도 많이 놀라고 했었는데 어제는 너무나도 적은 수량 네. 200억 정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시장에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좋은 것처럼 저희 한국 시장도 마냥 좋을 걸로 좀 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좀 이제 밝을 것이다. 계속해서 상승 네.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좋은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전망은 좋은데 내 포트폴리오만큼은 왜 빨간불을 켜지 않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테마별로 아니면 종목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장세에서 좀 수익을 가져가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게임주를 네. 소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게임즈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아나운서님 게임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아침 방송 맡으면서 좀 네. 못하고 있지만, 네, 네. 게임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아나운서님께서 좀 특별히 좀 더 특별하게 아마 네.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게임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게임 안 좋아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가 돼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회사 이름은 넵튠이라는 회사고요. 넵튠이요. 네. 모바일 게임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유명한 게임으로는 라인, 퍼즐, 탄탄 이런 탄탄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네. 탄탄 사천성 뭐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자체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 게임 개발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대형 게임사들에서도 이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좀 많이 추진했었거든요. 성장성이 어떤 측면에서 성장? 네, 성장성은 먼저 신작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신작 게임이 있는데 제가 잠시 뒤에 드릴 말씀 신작 게임이 하나 있고 또 그 외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스포츠 승부 예측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스포츠 도박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좀 불법적이긴 하지만 시장 규모가 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넵튠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양성화, 좀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지금 게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쪽 사행성 도박, 스포츠 도박 이쪽 시장이 음성적이긴 하지만 시장 규모가 2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 시장을 또 그냥 관가하기에는 아쉽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쪽에 대해서 스포츠 토토 그리고 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라는 이런 축구 게임들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승부를 예측하는 그리고 네. 단순 승패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더 더해서 좀 더 이제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아니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실제로 어떤 게임에 대한 뭐 도박은 아니더라도 네네. 어떤 그 승부를 거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걸 바탕으로 한 게임을 만드는 겁니까? 승패도 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게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걸 이제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왜냐하면 사행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규제를 잘 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니 그 부분이야 심의를 통과해서 하면은 시장성이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네. 게임 산업이라는 게 특징이 게임 하나 개발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실패를 하면 뭐 거의 광산 비슷한 맞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게임 하나에 그 회사의 운명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회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넵튠은 사업이 좀 다각화돼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선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작년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요. 현재 이 넵튠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 카카오 네. 게임즈에서 3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원래 대표이사가 정국이라는 분이었는데 네. 보통은 이렇게 대형 회사에서 중소형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CEO를 교체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회사의 장악력을 위해서. 근데 이 회사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넵튠을 인수한 이후에 넵튠의 CEO를 카카오 게임즈의 또 다른 자회사의 CEO로 임명할 정도로 넵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와 최대 주주 총 지분이 52%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분 투자를 하긴 했지만 이미 이 넵튠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2017년도부터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넵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e스포츠,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e스포츠 그리고 MCN 산업 그리고 뭐 인공지능 모델 이런 등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 크다고 보고 32% 정도 지분 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주가가 작년 12월에 굉장히 막 상한가를 네, 막 맞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다가 12월 4일 날 완전히 확 내려왔어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슈가 나왔던 게 카카오 게임즈 인수 모멘텀도 아, 있었고 또 네.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네. 크래프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죠. 올해 아마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상장이 될 거고 4월 8일 날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5월 달이나 6월 달 경에 상장 예비 심사를 거쳐서 7월에서 9월 정도에 상장될 건데 현재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최대 가치는 30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최대치까지 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넵튠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1%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조라고 봤을 때 2천억. 1%면은 2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지금 넵튠의 시총이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8천억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4분의 1. 크래프톤의 지분 가치만으로 하더라도 25%에서 3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 800만 주 정도의 지분을 팔아서 크래프톤의 지분을 팔아서 500억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넵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뭐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크래프톤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사실은 크래프톤의 상장뿐만 아니라 이 회사 자체의 그 펀더멘털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 넵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영원회기 블랙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거든요. 네. 초기 반응이 좋았죠. 네, 네.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10월 달에 출시한 게 얼리 액세스라고 해서 네.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냥 베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래 모바일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 자체만으로도 인기가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PC 게임으로 개발했는데 그 당시에 게임이 재미있다고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궁금해서 이제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유튜브 밑에 달린 댓글들이 저는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 시청자들이 보면서 야, 이 게임 너무 재밌겠다. 이 게임 무조건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댓글만 보더라도 저도 하고 싶을 정도로 게임을 안 좋아하는 저조차도 이 게임 뭐지? 궁금할 정도로 댓글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작년 10월 달에 출시한 이후에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5만 명까지도 올라가고 최고 트위치의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8만 명까지 달성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네. 아직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트위치 게임 스트리머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아직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BJ나 스트리머들이 자발적으로 컨텐츠에 올리다 보니까 인기가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도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BJ들, 스트리머들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주관한 거예요. 네. 게임 대회를. 그래서 거기서 또 게임들이 또 굉장히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의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이제 정식으로 마케팅이 들어가고 하반기에 정식 출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게임이 될 거다.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네. 어때요? 우리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 한한령 때문에 중국 진출이 좀 어렵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 지난 사드 사태 이후로 네. 거의 전무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다행히 작년 11월 달 네. 말에 한 개 회사에 대해서 판호를 뚫어줬고 네. 그 당시 정확하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한 개 회사를 더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한령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바람이 좀 불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한령은 어차피 제가 기대할 바는 아닌데 네. 만약에 터져준다면 주가로 움직일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네. 이미 다 악재는 반영이 됐고 만약에 작용이 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래량도 약간 미미하고 네, 네, 지금 맞습니다. 현 상황에만 놓고 봤을 때 거래량도 네. 미미하고 외국인도 좀 파는 분위기고 기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기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럴 때 담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한 몇 네. 퍼센트를 담으면 좋을까요? 네,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작년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엄청나게 수직으로 상승했었죠. 네. 수직으로 상승하고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이제 워낙 주가가 오랜 시간에 행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물량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원점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그 이후로 12월부터 4월 현재까지 5개월 정도 장기간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저가 있는.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받치고 있거나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씩 담아가셔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네. 크래프톤 이슈가 작년 하반기에 분 이후에 그 뒤로 좀 지금 많이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시 한번 크래프톤 이슈가 불어온다면 네. 다시 한번 주가는 움직일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52%면 코스닥 치고는 꽤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50%는. 네. 그렇다면 좀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변동 안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슈가 좀 잠잠하다 보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넵튠을 움직일 수 있는 주가의 모멘텀은 두 가지. 네, 크래프톤의 상장 이슈. 하고 네. 사실은 크래프톤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이나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블랙 서바이벌이 더 기대할 만하지 않나요? 어때요? 그거는 잘 되면 계속 거둬들일 테니까. 맞습니다. 글로벌 지적 재산권으로 회복이 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네. 예전에 일부 게임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네. 컴투스라든지 해서. 네, 네. 사실 저는 지금 넵튠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유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내심 막연한 기대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심 컴투스만큼 좀 전 세계적으로 게임이 히트를 쳐서 이제는 K 게임이 돼서 K 게임이 돼서 한국 게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좀 써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크래프톤 이슈로 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는 영원회계라는 이슈로 해서 올해엔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 왜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추진을 합니까?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쪽에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다른 쪽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제 MCN 산업이라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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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연예 기획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기획사인데 네. 이제 연예인들이 아니라 이제 BJ나 유튜버들 그런 인플루언서들,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쪽에서도
지금 국내 최고의 MCN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네. 12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회수나 구독자 횟수도 구독자 수들도 좀 막강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오히려 또 500억 이를 바탕으로 해서 500억 정도 투자를 또 유치를 했고요. 근데 뭐 MCN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망에 대한 이 낙관과 비관이 굉장히 사실은 엇갈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MCN으로 굉장히 뜨는 듯하던 회사들이 다 망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무슨 MCN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MCN 자체의 수익성은 옛날보다는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장성은 좀 어느 정도의 최고조에 좀 네. 그친 영향이 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장성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수익 창출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실업이나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층에서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 쪽으로 많이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MCN 사업 쪽에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성장성은 조금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수익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MCN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하자면 MCN이 연예기획사처럼 네. 말하자면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을 갖다가 케어해 주는 것처럼 MCN이 유튜버를 갖다가 케어해 준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기획사의 연예인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네. 살기 참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버나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는 정말 전화기 한 대로도 되니까 네. 처음에는 MCN에 소속이 돼서 하다가 네. 내가 돈을 번다 그러면 나와서 나가서, 지가 네.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MCN이 그렇다고 묶어둘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들을 하던데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제가 아는 쪽에서는 MCN에서 오히려 노예 계약처럼 그런 크리에이터를 묶어놓다 보니까 아,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은 가져가는 수익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MCN 쪽에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안 좋은 관행들이 좀 많이 생겨서 어떤 일부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MCN에 들어가는 거를 좀 꺼려하는 네. 그러한 일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아마 표준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네. 표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좀 떴다 그러면은 빠져나가도 어쩔 수가 없는 네. 상황이라서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좋은 종목으로 가격은 어느 참 정도? 가격이 주가는 지금 어느 현재 정도 주가- 예상을 하세요? 네. 지금 26,450원인데 네. 이 주가 넵튠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11월에 보셨겠지만 거의 2일 연속해서 상한가 2방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네.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만약에 이슈를 다시 한번 받으면 정거점까지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 또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종목이 이제 움직이느냐, 어떤 종목이 주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정거점까지 제 생각에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날 조금씩 사 모으면 네네. 뭐 크게 뭐 많이는 못 먹더라도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증권사 평균- 네. 목표 주가는 있습니까? 분석 자료는 있는데 네, 목표 목표 주가까지는 주가는 아직 없고요. 안 나와 없었고요. 있나요? 네. 아무래도 목표 주가가 이제 정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도 드는데 좀 그렇습니다. 네, 약간 리스크가 있는 어제 이어서 좀 리스크 있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약간 이런 테마성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이런 종목 매매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 한번 공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네. 결정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 넵튠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 양선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